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유공 34평이 6억 터졌다. 3,500채 파산 신청 큰일 났다. 둔촌유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 대란과 1, 2금융권 대출 전쟁, 매매 폭락에 휩싸이며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준공 불가의 임시 사용 승인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8조에 달하는 잔금 집단 대출도 턱없이 부족하여 돈이 없는 분들 위주로 파산 시장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34평이 6억 폭락하고 헬리오시티도 7억 폭락하면서 함께 폭락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도 잡을 수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타임인가 입지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둔촌유공 34평이 6억 터졌다. 3,500채 파산 신청. 지금 이거 분양받은 분들 피가 말립니다. 뭐 해결 되는 척하면서 또 꼬이고 되는 척하면서 꼬이고 입주 파산 6억 폭락. 지금 둔촌유공 째각째각 시각 마침내 시한폭탄이 뻥 하고 터질 직전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우선 가장 급한 게 이거예요. 둔촌유공 대출 금액 겨우 1조. 둔촌유공에 필요한 대출이 약 8조 정도 되는데 1금융권 다 합쳐봤자 1조밖에 안 돼요. 입주 앞두고 잔금 대란, 이건 거의 뭐 100% 같은데요. 둔촌유공 잔금 대란은 크게 세 가지로 입주 대란, 1, 2금융권의 전쟁, 그리고 25년으로 입주가 늦어지면서 일부러 늦추는 방안, 세 가지가 있어요. 8조 대출 필요, 5대 은행 최대 1.1조. 왜? 목표 초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럼 6.9조를 더 받아야 하는데 난리 났어요. 이거 쟁탈전. 당국 2금융권 부실 대출을 차단하는 상황인데 이 1금융권에서 못 해주면 2금융권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2금융권이 너무 부실하니까 차단하는데 얘들도 둔촌유공을 뜯어먹기 위해서 달라붙었어요. 자, 입주 대란. 자, 1, 2금융권 목표 초과 대출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2금융권에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둔촌유공이. 자, 금융전쟁. 같은 말인데 2금융권 현장 점검, 즉 새마을, 농협, 신협, 지금 2금융권은 금감원에서도 현장 점검까지 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둔촌유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와중에도 대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빵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나 보죠. 1, 2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집단대출 부족. 지금 1금융권이요, 가계대출에 이제 제약이 워낙 심하게 거는 거예요. 목표치가 초과돼가지고 잔금대출 고금리를 때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일 싼 게 4.2고요 6.67%까지. 누가 지금 주담대를 이렇게 받습니까? 그것도 예전에 집단대출 1%면 1, 2%면 싹 받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와, 이렇게까지 받아서라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많이 안 해주죠. 자, 25년으로 늦췄다. 은행 24년 대출 목표 초과. 25년에 왜 늦추냐면요, 자, 이게 목표 초과했다라고 했잖아요. 대출 그 해준 목표. 그럼 24년에서 딱 끝나. 그럼 25년에 시작하죠. 자, 이게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 처음 상태로. 자, 그런데 지금 금감원에서 그 리셋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25년 리셋 대출 계속 쌓이는 거죠. 누적되는 거죠. 자, 리셋된다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고 1, 2금융권 대출 합쳐도 둔촌유공 잔금 약 8조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25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년도 안 좋아지면 이제 급급매.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이, 둔촌유공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급급매로 던지거나, 전세를 아주 싸게 급전세로 커버하거나, 아니면 파산 신청하거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둔촌유공 잔금 부족, 고금리 대출 보실래요? 시중은행도 제2금융권도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 지금 목표 다 초과했고 2금융권은 대출해주면 안 돼요. 지금 지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 지점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수도 없어. 여기에서 계속 고금리 대출을 받아놔야, 안전 확보를 해야 저축은행이든 상호금융이든 새마을금고든 자산이 불어날 거 아닙니까? 참, 둔촌유공 잔금 대출 한파.
자, 5대 은행 둔촌주공 자금 대출을 보면 KB은행 겨우 3천억이고 하나은행 3천억, NH농협 5천, 우리은행 1천. 이거 합쳐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신한도 미정이긴 하지만 3555, 뭐 1조 5천밖에 안 되네. 다 합쳐봤자 지금 8조 대출이 필요한데, 그럼 이제 2금융권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쉽나요? 여기 보면 각 은행별로 4.79에서 6.25까지. 와, 정말 둔촌주공 잔금 대출 금리 되게 높죠. 이거 뭡니까? 원래 집단 대출, 잔금 대출이 싼 맛에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농협, 그다음에 뭐 신협, 저축은행 이런 데가 뛰어들 텐데 지금 하단은 4.2로 설정이 돼 있어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데 변수가 생길 겁니다. 자, 둔촌주공 위기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게요. 둔촌주공 집주인들 입주 포기한다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둔촌주공 위기, 준공 불가, 준공 승인, 임시 사용 승인도 지금 불가, 현재까지는 불투명. 그럼 대출 안 나와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나와버린다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임시 사용 승인 불가는 이제 이거는 승인해주고 준공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임시 사용 승인, 등기, 다만 등기는 안 돼요. 이것도 공사비 210억 증액 합의했지만 불투명. 지금 언제 또 조합과 시공사 간에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조건 불충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풀면 형평성 논란. 왜 둔촌주공만 봐주냐? 우리는 집단대출 안 해주면서. 이거 민주주의에서는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둔촌주공 특혜 줄 경우에 원상복귀 정말 문제가 되죠. 강동구청 현재 임시 승인도 조건 불충분이 있다. 이렇게 아예 강동구청은 너희들은 지금 둔촌주공 너희들은 임시 승인 될지도 모른다. 이것도 불가다. 빨리 그거나 채워라. 파산 신청. 절대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피가 엄청나게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LH나 서울시에 매각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불가해요. 정부 매각이 없을 경우 경매 당할 수밖에 없겠죠. 심각하네요. 자, 이제 보자고요. 둔촌주공 6억 폭락, 매매, 전세, 월세. 이게 매물의 90%가 매매, 전세, 월세로 다 나와 있어요. 본인이 입주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네요. 물론 이제 중복된 것도 있겠죠. 자, 세대수 12,032세대인데 매물이 11,000. 와, 물론 중복됐습니다. 입주자 976세대. 세상에. 매매 932건, 전세 6,701건, 월세 3,423건. 정말 심각하네요.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런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84, 즉 34평 11월 달 거래 가격 보니까 자 18억. 와, 정말 6억 추락했네요. 헬리오시티 11월 달 거래 봤더니 17억. 어우, 7억 폭락했네요. 이거 이제 12월, 1월, 2월이면 어쩌라고. 겨울 되면 어쩌라고요. 이제 일반 서민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해요. 이게 분양까지 가게 되면, 일반 분양까지 가게 되면, 줍줍하게 되면 경쟁률이 아마 몇십만 대 1 될 거예요.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어쩌라고요. 입주권. 자, 올림픽 파크 프레온 실제 그럼 자료 봅시다. 자, 24년에 18억 4,300이었어요. 오, 지금 11월 달입니다,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24억까지 갔던 게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그전에도 한번 18억짜리가 있었는데, 그건 그전 거 얘기고. 아뿔싸 헬리오시티는 뭡니까? 17억이 뭐예요, 이거 지금. 그전에도 18억짜리가 있었죠.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 30평대와 헬리오시티 30평대가 지금 난리죠. 부동산 핵심 3대 현황. 이제 이거 별표예요.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또는 부동산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은 세 가지로 귀결이 돼요. 자, 세 가지 핵심 현황. 먼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두 번째,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를 알면 전망이 됐든 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매수 타이밍이 됐든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금리 인하 2024년 11월 달 현재죠, 현재.
그리고 2025년 내년 기준금리 지속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커요. 즉 이제는 미국이 특별하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 한은 계속 올해도 인하하고 내년에도 인하하고 내후년에도 인하합니다. 아마 2, 3년 인하하면 예전에 거의 0%대였잖아요. 그 수준 근사치로 가겠죠. 먼저 25년 예상금리 미국은 3.5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내년 말에 3.5까지. 좀 많이 떨어지면 3%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2.50, 이제 2포인트 금리 차이가 1포인트로 줄어들겠죠. 이거보다 더 낮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의 영향.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하는 전 세계적 추세고 앞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이런 것도 뛸 수밖에 없어요. 위험자산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 집값 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는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죠. 대출 금지 24년 말 갑자기 전세대출, 집단대출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왜? 이거 전세대출 해줬다가는 지금 보증보험이 파산하게 생겼는데 그죠? 그리고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갖고 금융위기 터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대출 금지한 겁니다. 대출 제한 25년 초 내년 초까지 주담대라든가 신용대출은 아마 제한을 할 거예요.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자, DSR 25년 초반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깐깐해집니다. 이제 대출 많이 안 나오고 금리도 세지고. 자, 경제 현황, 경기 침체. 이제 경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이거 미국에 달렸죠. 미국이 관세 정책을 계속 쓰면 세계 경기는 아예 침체,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특히 중국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미국이 중국을 더 짓밟기 위해서 자기 나라 중심에 보호무역을 켜고 다른 나라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결국은 미국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 화랑. 미국 중심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세계로 확산. 이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보면 내년에 올해보다는 경제가 좋아진다. 그런데 세 번째도 있습니다. 집값만 양극화가 아니라 경제도 양극화로 가요. 뭐냐? 미국이나 유럽은 화랑할 가능성이 커요. 즉 달러를 또는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아시아. 선진국 포함이에요. 한국, 일본. 자, 신흥국가, 전 세계 신흥국가들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 경기 화랑으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양극화. 자, 미국, 유럽은 상승, 아시아와 신흥국가는 하락. 이 중에 하나는 100% 나오겠죠. 자, 삼성전자 난리 났어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2포인트씩 떨어지는 게 떨어지려니 제가 이 월봉, 일봉, 자, 각 요일선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만 따져도 4만까지 추락합니다. 4만 9천이 아니라 4만. 근데 문제는 자, PRG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또 얼마나 살아나느냐. 삼성 내부에 달렸어요. 내부에. 그래서 저는 살아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난리 난 거 맞습니다. 아니 난리 정도가 아니죠. 대폭락이죠. 대폭락. 난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8만 찍고 지금 4만이 뭡니까? 이거 4만이 또 바닥도 아니에요. 3만까지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또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팔아버리면 조금 파는 게 아니에요. 2달 연속 판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최대치로 팔아졌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지금 패대기 치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단기간 1, 2년에 절대 회복 못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나마 기관은 중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론 언젠가는 또 뛰면 지금 잡아도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올라간다는 조건이고 지금은 삼성 본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금액을 52%나 비율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는데 그걸 왜 개인이 잡아줍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지켜보세요. 외국인 놈들이 개인한테 팔려고 조절한다니까요. 물량 조절. 시총 120조, 8.8만, 6.4만. 이제 다시 5만 대도 붕기리게 생겼죠. 자, 외국인 매도 4주 연속. 이제 2달 연속이죠, 사실상. 파운드리 위기예요. 텍사스주 철수설까지도. 자, TSMC 얘들은 대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수주가 없어요. 구글 등 삼성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완전히 2위로 추락했어요. 압도적 1위여서. 자, 종합 혁신 위기, 반도체, 폰, 특히 반도체 폰이 문제죠. 이게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삼성전자 지금 시총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폰 가전까지 포함시킨다면 너무 싸요. 너무 싸죠. 세대 5대 그룹까지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분기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겠죠. 아직도 관료들, 기술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때가리 앉혀놓고 아직도 순둥이 얼굴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임원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재용 회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카리스마 필요해요. 그리고 잠자지 마세요. 트럼프발 악재 한국의 3가지 기회. 그런데 별표 좀 칠게요. 자, 삼성을 포함한 자, 지금 주가도 폭락하고 있어서 정말 심란하죠. 그런데 트럼프가 악재만 될까요? 반반이에요. 지금은 악재 맞아요. 지금은. 왜? 뭐 관세를 때리겠다. 우리나라 수출이 많잖아요. 자, 그렇죠? 방위비 뭐 분담하겠다. 지금 뭐예요? 그리고 미국에다가 직후 미국에서 팔아라 이거예요. 트럼프 이기 힘받는 방산, 조선, 반도체, AI는 반사 기대. 특정 분야가 아니라 이제 반사 기대도 할 수 있어요. 왜?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가 중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중국 못 무너뜨리면요. 기축국가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미국은 중국에 먹힙니다. 지금 중국이 부동산 분기로 심하게 무너져서 그렇지 만약 얘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6포인트, 7포인트 성장을 한다면 미국은 못 이겨요. 제가 장담할게요. 못 이긴다고요. 물론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죠. 미국이 기축국가, 금융으로 버틴 나라잖아요. 제조업으로 버틴 게 아니라 솔직히 10대 그룹의 안에 들어가는 AI도 얘들이 그렇게 좋아서 지금 그만큼 가격입니까? PR 규모 따져보세요. 거품 엄청나게 심하죠. 자, 이야기가 길어진데 여기 보시면 한국 기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중국을 무너뜨리면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단기간에는 좀 수출이 줄어들지 몰라도 대중 관세 폭탄, 중국과 경쟁 최첨단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미래 먹거리, 반도체, AI, 전기차, 바이오 다 중국과 경쟁하는데 삼성, SK는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 경쟁사 위축, 한국, 미국, 유럽이 이득을 본다 이거죠. 방산 기회, 이거는 이미 방산은 물꼬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방산 지금 200억 불 수출? 1000억 불 그냥 넘어갈 가능성 커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합니다. 자, 육군, 해군, 공군, 비행기, 하다못해 비행기까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정말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을 제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항공 분야는 아직 못 제꼈는데 웬만한 분야는 다 제꼈어요. 탱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현무, 천무, 미사일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단합니다. 한국 천조 시장, 방산 천조, 이제는 앞으로는 2천조, 3천조까지 가는데 이거 먹어버리면 여기에 5위 안에만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부진한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하고도 남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앞으로 방산 여러분들 좀 조성할 때 많이 사놓으세요. 미국 방위비 압박, 핵 잠재력 획득 기회. 미국이 자꾸 너희들 돈 내라라, 돈 내라라. 지금은 명분도 있어요. 우리 핵 만들겠다.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죠. 왜? 제재를 가하니까. 근데 트럼프는 약점도 많고 의지로 화통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꼬드기 해가지고 핵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또는 며칠이면 핵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까지 끌고 가자 이거죠. 근데 오케이 할 가능성이 커요. 왜? 중국 때문에. 자, 두 곳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한국 무기가 아마 우크라이나로 가면 러시아 그냥 박살 납니다. 걔들 핵 안 쏘고는 져요. 우리나라 무기 성능이 러시아를 압도합니다. 물론 이제 전투기 일부 빼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발전. 한국 G7 여기 가입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특혜가 많은데요. 위상이 변화되잖아요. 힘받는 분야. 조선, K바이오, 의학은 당연히 지금부터도 좋다고 전망. 최첨단 반사이익, 반도체 등 미래 주축. 이 반도체가 지금은 아주 안 좋은 것 같지만 바닥치고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삼성만 정신 차리면 그나마 하이닉스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신 차리면 또 관세 부분에서 지금 세계 사실상 3위권 안에 진입을 했다고 저는 느껴지는 현기차 얘들이 관세 폭탄에 희생양만 되지 않는다면 잘 돌파한다면 폭스바겐, 도요타 다 제낄 수 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말 미래 전망 밝아요. 조선도 그렇죠. 모든 산업이 오히려 트럼프 하에서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절망에만 자꾸 빠졌는데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갖자고요. 이게 지금 희망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성도 높아요. 부동산 6개 지표 9월 이후 하락세. 매수의 지수 떨어지고 있고 주가 매매 시세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 떨어지고 있고 매물은 늘고 미분양 늘고 경매 지수 나빠지고 있고 이거 보면 확실하게 11, 12, 1월 달까지는 일단 뭐 떨어진다기보다도 금매가 나올 것 같아요. 금매가. 단 1월 넘기면 안 돼요. 지금 세계 기준 금리 인하가 대세기 때문에 1월 말 2월부터 해가지고 다시 또 치고 갈 가능성이 커요. 대세 하락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노후 대비 3가지 방법.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수익형으로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수익형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공실 막 생기고요. 이 수익형은 그 가격이 뛰질 않아요. 부동산이 안 뛴다고요. 이거 왜 잡습니까? 공실 넘치는데. 그 다음에 전월세는 차선이에요. 자, 월세 받는 거 있죠? 아파트 다가구 좋죠. 그런데 월세를 탐하게 되면 비싼 거 못 잡잖아요. 왜? 대출도 안 껴있고 별로 안 껴있고 그 다음에 갭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싼 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격을 불리세요. 갭 투자를 하거나 해가지고 6억짜리보다 12억짜리가 훨씬 많이 뛰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격을 불린 다음에 연금으로 가셔야 돼요. 연금으로. 이해 가셨죠? 자, 이제 12시가 됐고 둔촌주공 정말 위기에 모여있네요. 삼성전자가 바닥 모르게 추락하면서 삼만전자가 현실이 되고 있으며 달러는 오르고 성장이 추락하는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